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소식입니다. 경찰청이 현장 치안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정보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18일 현장 치안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에는 관리 기능 인력을 감축해 치안 현장으로 재배치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부산경찰청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 부서 중에서도 공공안녕정보과가 개편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공공안녕정보과는 관내 동향과 집회 시위, 첩보 파악 등 말 그대로 정보 기능을 수행해온 경찰 내 주요 부서이지만 현장 투입 인력 확충을 위해 규모 축소 대상이 된 겁니다. 이번 개편으로 세 곳을 제외한 각 지역 경찰서 정보과는 부산경찰청 소속 광역정보계로 통합 운영될 예정이라 조직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움과 함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학섭 부산경찰 직장협의회장입니다. 검찰과 경찰을 조직을 비교했을 때 우리 경찰이 유일하게 좀 앞세울 수 있는 게 정보 기능이었는데 축소를 한다니까 경찰 힘 빼기를 하는 게 아니냐 불만들이 있었던 거죠. 이번 개편으로 경찰의 정보 기능이 축소되면서 조직 내부적으로나 사회적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역사회에서 경찰과 주민들 사이를 이어주는 중간다리 역할과 지역 밀착적인 정보 파악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단 겁니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입니다. 방역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지역의 특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그런 정보들을 좀 수집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한편 조직 내부에서는 이번 개편이 조직 효율성과 현장 치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엇갈린 반응도 나와 경찰의 정보 기능 축소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최근 부산국세청의 조세 소송 패소율이 급증해 혈세 1,500억 원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무리하게 과세하고 과세 절차도 부실하게 운용했기 때문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의 부산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의 최근 급증한 조세소송 패소율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부산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은 2020년 5.9%, 2021년 8.3%, 지난해에는 13.5%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고액소송 패소율이 높았습니다. 지난해 소송가액 100억 이상 4건 가운데 2건이 패소해 패소율이 50%였습니다. 10억 미만은 12%, 10억에서 50억 미만 사건은 20%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조세소송에서 패소한 22건 가운데 납세자 측 증거 수용이 10건, 고지서 발송 누락과 지연 등 국세청의 절차적 오류가 패소 원인이 된 절차 하자가 2건으로 많았습니다. 결국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와 부실한 업무 처리가 소송 패소로 이어진 겁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의원입니다. 과세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했다는 것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소송의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건수로 칠 때도 상당히 많은 패소율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세청이 재판에 잇따라지는 바람에 돌려줘야 하는 환급 가상금과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도 늘었습니다. 환급 가상금은 3년 동안 총 1,560억 원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납세자 측 변호사 수임료와 감정료, 인지대 등 소송 비용까지 추가로 국민 혈세가 들어갔습니다. 국세청 소속 변호사의 평균 재직 기간도 1년 6개월에 불과하는 등 소송 수행 전문 인력 관리에도 구멍이 뚫려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시내버스에서 10대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현직 부산시의원 A씨가 결국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오늘 오전 A씨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해 곧바로 처리했다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 시민에게 깊이 사과드리며 뼈를 깎는 각오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하루속히 실시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 문화를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해운대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해상 스마트시티 국제 컨퍼런스를 열고
해상 스마트시티 조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부산시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오션익스와 함께 부산항 북항의 해상 부유식 플랫폼 3개를 연결한 6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해상도시 오션익스 부산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1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해상도시에는 거주와 연구, 숙박시설 등이 자리하고 태양광 패널로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 생산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현한다는 목표입니다. 부산시가 의학 분야 중대형 국제회의를 잇따라 유치했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들어 2027 아시아태평양 골관절학회 등 모두 16건의 중대형 의학 국제회의를 백스코에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은 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14도에서 2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모레 밤부터 남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워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다며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 지역 현재 기온 19.2도, 습도는 48%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강일구, 기자 정혜린, 아나운서 국재리였습니다. CBS